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년 전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했는지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이 건물 앞에 오면 몸이 아파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월급 모아 마련한 전셋집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주변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에 많이 신입사원이나 사원의 초년생들이 거주하죠. 전세금 6,500만 원. 지금도 큰 돈이고 당시엔 더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경매 배당이 날라오잖아요. 이제 건물이 넘어갔다고. 전 재산이 날아갔다는 소식은 어쩌면 사형 선고였습니다. 권 씨는 2019년 경기 수원 400여 세대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건물 28채를 가진 집주인 변모 씨가 보증금 50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변 씨는 처벌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 소송은 계속됐고 그 바람에 피해자들 생업은 망가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무도 하면서 저녁에는 또 그런 소송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야 됐었으니까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장인을 좋아할 회사는 없습니다. 또 사기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상처와 공황도 컸습니다. 자책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들 겪는 일은 아닌데 내가 겪나. 피해자들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19억 원. 4년 동안 잃은 시간과 보이지 않는 피해는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사회초년병인 청년과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신혼부부에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인생을 설계할 주춧돌이죠. 그런데 이들이 피땀 흘려 만든 보증금을 한꺼번에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최근 한 달 새 대전 시내에서 동일 소유주의 건물 7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예상액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등기부를 살펴보니 특정 대부업체의 수상한 개입 정황이 공통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6분간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20대 후반의 이모 씨. 지난해 5월 취업 후 모은 돈과 대출로 전세자금 9천만 원을 마련해 깨끗한 신축 건물에 처음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전세라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제 돈을 지키고 다른 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 씨가 입주한 건물은 최근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 소유주 A 씨가 수개월 동안 대출 이자를 갚지 않자 제1순위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한 겁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분이고 이전에 TV에서는 봤지만 이게 과연 나의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닥칠 줄은 전혀.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새 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간 소유주 A씨의 건물은 모두 7채. 세입자만 80여 가구에 추산되는 보증금은 50억 원 정도. 세입자 대부분 20, 30대 청년이거나 젊은 신혼부부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들은 사전 설명이나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변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건축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는 메모를 하고 세입자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은 해보시라. 네, 추정 6분 박연성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보통 세입자들이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건물 근저당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 신축 건물이었기 때문에 초기 세입자들이 계약할 때만 해도 한 시세의 60% 정도만 금융권 대출이 있던 상황이고요. 예. 대부분 사회 초년상이다 보니 부동산 중개소 소개에 안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세입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잘못된 우선순위를 안내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네. 문제를 세입자들은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인지하게 된 건가요? 네, 한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을 못 받은 게 단초가 됐는데요. 이 건물 소유주가 연락 두절되자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고 경매에 넘어간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를 통하더라도 이 등기부 등본만큼은 세입자가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후 세입자들이 이 소유주와 관련된 건물을 수소문했고요. 10여 채의 건물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 4채가 가압류와 함께 경매에 넘어갔고 3채는 아직 가압류되거나 압류된 상황입니다. 이 경매가 실행되면 세입자들은 이 경매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는데 예. 보통 유찰되거나 경매가가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 앞순위 세입자들 일부는 그나마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후순위 세입자들은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 현행법상 광역시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한해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세입자 상당수가 보증금 7천만 원을 넘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세입자 중에 사회 초년생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잘못하면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그런 위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입자들이 다른 대부업체에 수상한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 경매에 넘어간 건물들에는 2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이 건물들의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최근 가압류나 경매에 넘어간 A씨 건물 7곳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은 생소한 이름의 한 대부업체 이름. 건물 7곳에 모두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놨습니다. 이미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 거액의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세입자 전세 보증금까지 많은 건물에 대부업체가 또다시 수억 원을 빌려준 게 특이합니다. 세입자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집주인 A씨와 연락이 끊기기 전 문의를 했는데 A씨는 자신이 해당 대부업체와 긴밀한 관계라는 말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시면은 이 저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하여튼 저랑 같이 움직이시다 보면 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들은 A씨가 소유 건물들을 경매로 넘어가게 한 뒤 대부업체와 짜고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아 건물을 다시 사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정상적인 임대 목적이 아니었고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헐값에 건물 다시 먹는 거죠. 해당 대부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시세의 60%를 대출받은 대출자에게 20%의 추가 대출을 실행해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부실채권을 사들여 1순위 채권자가 돼 경매 등을 진행해 이익을 거두는 NPL 투자 방식이 소개돼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 투자 방식이 A씨 소유 건물들의 등기부 등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가 이제 이거를 부실채권화해서 홍보를 했다는 거는 제1순위 근저당권인 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어떤 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후정산부 방식으로 인해서 경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그 채권 양도 양수의 계약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는. 건물을 취득한 지 1년 안팎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경찰 역시 세입자들이 고소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문제된 건물의 제1채권자로 지역 새마을금고 한 곳이 집중된 것도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7개 건물 중 5개 건물에 대출을 해줬는데 A씨는 또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의 간부 출신으로 유착이 의심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A씨와의 유착 관계는 전혀 없다며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판매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부업체는 건물 소유주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고 연락이 닿지 않던 A씨는 취재가 들어가자 사기를 당해서 자금이 부족해졌을 뿐 전세 사기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와 땀, 눈물, 경매가 실행되거나 채권이 넘어갈 경우 세입자들의 보증금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 세입자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정 6분 박연선입니다. 아수라 발발타.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이건 네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